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일한 지 이제 25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센터장님 그리고 시흥에서 막 오픈한 그 환경교육센터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초록 백옷이라고 이제 이름 붙은 그 센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오픈한 지 이제 3년째고요. 뭐 이제 시장님께서도 아까 이제 새집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 좀 이렇게 아직까지 따뜻함이 좀 덜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3년쯤 지났는데도 사실 수원에 있는 센터도 아직도 새집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고민이고요. 아무래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래도 뭐 국비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비와 지원을 받아서 졌지만 200억 규모라고 하셨죠. 수원시에서만 200억을 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세죠. 그 강도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느끼는 그 센터의 그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뭐 자기네 돈을 100% 들여가지고 만든 거니까 훨씬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요구도나 기대도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좀 다소 부족한 면이 뭐 없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앞서 그런 얘기들이 막 진행이 됐고 또 이제 막 오픈한 그 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생님들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아까 먼저 와서도요. 좀 뭐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오긴 하지만 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환경 철학이랑 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교재는 덮어 주십시오. 교재 뭐 먼저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별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덮으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덮어 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걱정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활동을 이미 막 10년 넘게 이렇게 해오신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이번 기회에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런 분까지가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실 텐데요. 그런 대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교육을 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몰려왔어요. 한 20명이. 근데 유치원생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있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어요. 동네 주민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저 좀 수업 좀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긴 하겠죠. 원래 하던 대로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의 레인지가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을 이미 오래 하신 분부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분까지 퍼져 있는 거니까 쉽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럴 경우에 보통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나요? 뭐 대학생? 애는 울고 있는데 뭐 그런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그 눈높이는 뭐 약간 뭐 초등학생 고학년 뭐 이 정도 혹은 뭐 중학교 좀 저학년 이 정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죠. 아마 초등학생 정도에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철학 이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한 2년 동안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의 전공이니까요. 근데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오늘 오신 분들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미 경력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재미라도 예를 들면 저런 철학 내용을 나는 경력이 많으니까요. 어딘가에서 혹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그런 기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저렇게 좀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내용은 아마 거의 아실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철학이라는 게 환경 철학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라는. 그러면 한 2년 동안 전공해가지고 4년 동안 전공해서 하는 그 분야를 한 2시간 정도에 얘기하려니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뭔가를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철학 시작부터 너무 딱딱합니다. 철학이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의 철학은 아까 그 짧은 한 30분, 40분 정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분이 환경 혹은 뭐 이 시흥, 객골 이런 거를 바라보는 철학이 어떤 건지가 느껴지죠. 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일관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그 기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 센터도 보고 객골도 보고 시정도 운영하시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이렇게 있죠. 그거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철학이 같은 거죠. 소위 얘기하면 저 사람이랑 난 철학이 같구나. 되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까 그 땅 갖고 있다는 그 혹은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런 분 입장에서는 철학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철학이 너무 다르니까. 철학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철학이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시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님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어떤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시장님이신데 뭐 몇 번 뵌 적도 있고요. 시장님은 저를 기억 못할 겁니다. 내일 보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시흥 객골 그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또 참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간혹 뵙니다. 그렇게 이렇게 철학을 이 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의외로 철학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철학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시흥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이 됩니다. 저분은 예를 들면 앞으로 뭘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하겠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건 죽어도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예측이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죠. 의외로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보통은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의사결정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 때 이렇게 내가 어떤 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주변을 딱 맞춰서 내 교육에 대한 철학은 정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밝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들 믿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식 키울 때 보면 학원 보내고 애가 어디 가면은 또 어떻게 하고 성적 떨어지면 혼내고 넌 아직도 TV 보고 있니? 뭐 이렇게 분명히 그냥 TV 보면서 즐겁거든요. 즐겁게 아이를 키우는 게 내 교육 철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애가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현실로 들어가면 막 딜레마에 빠지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본인들이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통은 철학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없다는 거. 그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철학이 없으면 뭐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 아마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점점 어떤 누구를 이끄는 리더 그룹으로 올라갈수록 철학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 자체가 변하니까요. 바뀌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당연히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앞에 선다는 거는 그거 자체로 리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객골이 아니죠. 시흥 그 센터에서 혹시 이후에 활동을 하게 되셨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가 없는 분은 있는 분이랑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매뉴얼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까 뭐 여기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뭐 내 자식처럼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전문가 분들에게는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하셨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철학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환경 철학은 당연히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철학은 막 학문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습니다. 막 너무 많아요. 막 이름이 한 10개쯤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심층 생태주의, 뭐 동물, 뭐 무슨 주의,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기술지향주의 뭐 이렇게 등등 그 레인지에 안에 들어있는 게 막 10개, 20개 막 나눠지는데 그런 게 왜 나눠지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정말 생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모두 다 정말 사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쪽에는 사람은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이용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사이에 온통 많은 레인지가 있죠. 그래서 환경 철학은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있는 정도의 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조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 철학이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환경 철학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할 때는 우리는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딱 심플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답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그래서 시장님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뭐 하시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센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도 심플합니다.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이 실제로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빨리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좀 나쁜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학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는 관점이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왜 우리 사람들만 세상을 꼭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뭔가를 막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가죠. 세상에 되게 많은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들 중에서 왜 우리만 예를 들면 원숭이는 안 그러고 돌고래는 안 그러고 뭐 강아지는 안 그러고 고양이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유독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만 그런 관점을 갖고 있을까?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그 자연스럽다에 해당되는 거에 사람은 빠지잖아요. 사람스럽다는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건 몽땅 다 사람 빼고 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만 이럴지? 왜 우리만 세상을 이렇게 보지? 강아지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돈이 있고 돈은 사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도 우리는 그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간 뭔가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지능, 욕구. 우리 욕구로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 쪽이 더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욕구라고 들어가면 그럴까요? 동물이 과연? 내가 먹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래요. 동물은 우리는 좀 다양한 욕구가 있고 아주 다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복잡한 그래요. 보통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욕구, 본능
이런 거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연스러움 쪽에 더 가깝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욕구.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걸 제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약하면 더 좋은 평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욕구를 막 분출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보통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를 제약하고 통제해야 더 좋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욕구, 뭐 뭔가를 이렇게 원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이 더 강하죠. 그런 거는 우리는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고 정말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내 본능에 의해서 의지해서 막 살아가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물 쪽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살죠. 동물은 우리가 보기엔 이제는 되게 사소한, 걔네들이 추구하는 본능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쟤네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정도인 거죠. 본인들은 정말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인데, 뭐냐면요, 왜 우리 인간만 이렇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쾌적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람만 이럴까?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러는 걸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고양이도 어렵고 돌고래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우리만 이러는 거예요. 우리만. 왜 그럴까? 이게 욕구 때문입니까? 뭐 본능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뭔가의 발전, 뭔가가 좀 더 나아질 거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거나 뭔가를 확 발전시키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건데, 왜 사람한테만 그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물한테는 없고. 쉽게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요. 이쪽은 잘 보이십니까? 얘네 누군가요? 네? 아, 모릅니까 이거 뭔지? 원숭이는 아닌 것 같고. 네, 침팬지입니다. 침팬지인데 이 둘의 공통점을 조사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지능,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침팬지의 지능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인간으로 치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침팬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지능적으로 보면 성인이나 별 차이 없죠. 성숙이 좀 덜 된 뿐인 거지.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얘는 지능도 굉장히 높아요. 요새 한창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DNA가 혹시 좀 다른가? 이렇게 그 DNA 구조 막 얘기하죠. 우리는 DNA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다른가 보다.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DNA를 보니까 얘 사람이랑 침팬지는 96% 정도가 같습니다. DNA 구조가 굉장히 같아요. DNA 구조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DNA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어떤 이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체가 아니라 이런 물건이라고 치면 이 물건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한테는 그 설계도가 DNA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DNA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각각이. 이거 이제 물건으로 치면 그래서 설계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사람의 설계도랑 침팬지의 설계도는 96%가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물건의 설계도가 얘랑 96%가 같은 다른 물건이 있다고 치면 그 두 개를 우리가 좀처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도가 한 96% 정도가 같은 어떤 물건이라고 치면 내부적으로 한 4%가 다르다는 건데, 그럼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기능도 같을 거고, 예를 들면 얘랑 설계도가 96%가 같은 걸 만들면서 냉장고를 만든다는 거, 뭐 이런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거의 기능도 같고 뭐도 같고 거의 똑같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무언가가 좀 다르겠죠. 4%.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둘은 거의 같아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침팬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스러움에 속합니다. 그냥 뭐 개미, 벌 쪽으로 우리가 넣지 얘를 사람 쪽으로 넣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깊어집니다. 과학계에서는 도대체 DNA 구조가 심지어 96%나 같은, 조금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DNA 구조라는 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의 DNA랑 침팬지 DNA를 막 비교해 가는 거예요.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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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해 가는 건데 좀 애매한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예 다른 종이기 때문에 이건 이게 같은가? 좀 잘 모르겠는 좀 애매한데 싶은 것도 있겠죠. 100% 같아, 달라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는 건 뺀 게 96%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본 거. 그게 96%예요. 애매한데라고 애매하다는 건 유사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애매한 거를 만약에 넣잖아요. 이거는 그래 그럼 이건 같다고 보자라고 넣으면 99%도 넘어갑니다. 얘랑 우리랑 DNA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우리랑 설계도가 99%까지 같은 존재가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이 침팬지는 저희 과천에 있는 지금 몇 시인가요? 그래요. 지금이면 이제 오픈했겠네요. 과천에 있는 동물원에서 우리에서 이제 10시쯤 나와서 그죠? 사람들 평일이니까 많이 안 왔을 테지만 뭐 그래도 이제 앉아가지고 날도 흐린데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겠죠. 얘네들의 일상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질문의 시작은 뭐냐면요. 왜 사람만 세상을 이렇게 볼까? 왜 사람만 우리만 이러고 있을까? 우리랑 거의 99%의 설계도가 같은 존재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침팬지를 예로 들지만 영장류라고 불리는 영장류 지구상에 200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팬지, 뭐죠? 뭐 원숭이 또 뭐 있습니까? 오랑우탄 뭐 등등등 그런 애들이 영장류잖아요. 영장류가 우리 지구상에 200종이나 됩니다. 200종이나 되는 그 영장류가 대부분 인간이랑 DNA 구조가 99%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장류였겠죠. 되게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다른 일반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기역자 막대기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저렇게 기역자처럼 생긴 막대기를 테이블 위에 기역자 모양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역자 모양으로 서면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대상은 초등학생 아이와 침팬지, 성인 침팬지. 초등학생 아이랑 성인 침팬지에게 그걸 시킵니다. 기역자 막대기 모양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딱 세우면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둘 다에게. 그런데 모양이 기역자니까 대충 탁 넣으면 서진 않겠죠. 살짝 불안정하잖아요. 모양 자체가. 하지만 살짝 넣으면 섭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이 정도는 쉽게 합니다. 그죠? 처음에야 뭐 한두 번 실수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딱 세우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세팅으로 가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실험진이 장난을 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돼요. 이 기역자 막대기에서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뺍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나오죠. 무게 중심, 이런 얘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기역자 막대기의 무게에 중심되는 점이 있겠죠. 어딘가에 그 무게 중심의 점을 똑같은 무게이면서 똑같은 모양의 기역대 막대기여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밀도를 조절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빼면 이제 아무리 잘 살살 놔도 서지 않아요. 무게 중심이 이제 바깥쪽으로 기역자의 그 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살 놔도 쓰러지는 거죠. 무게가 그쪽이 무거우니까. 아이랑 침팬지한테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연히 얘는 와가지고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침팬지도 와서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된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그렇게 막대기를 바꿔놓는 거죠. 이제 서지 않아요. 아이가 갑자기 와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딱 쓰고 과자 먹고 가는 이걸 반복하고 있다가 딱 쓰는데 안 쓰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죠. 이상하겠죠? 안 서. 어떻게 해도 안 씁니다. 왜냐면 무게 중심이 설 수 없는 위치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황하겠죠? 침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팅에서 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진이. 뭐를 기대하는 거냐면 사람이랑 침팬지 동물을 대표하는 사람이랑 가장 유사한 그 침팬지가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실제 상황에서 뭔가가 다를 거야. 그리고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제 막대기를 이제 안 서게 된 그 막대기를 대한 그 아이.
어떤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까? 침팬지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침팬지 키워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근데 아이는 뭐 키워보시기도 했고 주변에 많으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 그렇죠. 만약에 조건이 그럴 수 있다면 하지만 이 맨 테이블 하나밖에 없고요. 이거의 조건은 딱 그 기역자 모양으로 세워야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우면 세울 수는 있겠지만 안 줘요 먹을 거. 그거는 그 조건이 아니니까 그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세우면 먹을 거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렇게 세우는 게 조건이니까. 네. 승질 내겠죠. 정확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겁니다. 그죠? 승질 내지 당연히.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침팬지도 짜증을 냅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랑 침팬지는 아까 짜증을 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둘 다 포기합니다. 애도 포기해요. 애가 뭐 끈질기게 이걸 막 1년 동안 탐구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포기해요. 포기하는 시점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0번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한다면 사람도 애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래요. 짜증만 부리는 게 아니고 막 웃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먹을 거 먹고 싶으니까 아이잖아요. 이건 안 써줘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롱도 혹시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웃고 막 이러면 막 웃고 침팬지도 막 웃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포기했는 줄 알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갑자기 한번 옵니다. 또 해봐요. 이렇게 혹시 되나? 뭐 이런 거. 침팬지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포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쭉 모니터링 되면서 아이랑 침팬지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하신 저 모습이에요. 뭐냐면 사람한테는 뭐 화도 내고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데 사람한테 그 아이한테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얘를 그냥 세워가지고 계속 일상 맛있는 걸 먹었는데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분명 똑같은 거야. A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무게 중심 뭐 이런 거 모를 테니까 설명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분명 똑같은데 얘가 맨날 했던 그건데 갑자기 안 서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 그런 느낌을 사람은 받아요. 왜 그럴까? 얘가 갑자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걸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뭐 빛에 막 비춰본다거나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어디에 두드려 본다거나 막 뭐 그 초등학생이니까 아주 막 치밀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침팬지는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물음표에 대한 게 없고요. 사람은 저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한테 가르쳐 준 적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도 그래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이게 나타납니다. 사람한테는. 그런데 동물한테는 이게 없어요. 이 차이 때문에 아까 우리랑 99%가 같은 DNA가 같은 거. 지능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평균 지능이 사람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보다 지능이 평균 지능에서 높은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돌고래. 돌고래 지능이 사람보다 높아요. 평균 지능이. 훨씬 똑똑합니다. 돌고래가. 걔네가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글을 못 쓸 뿐이지 밖에 나오면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육지로 못 나와가지고 좀 그런 거지. 바다에서의 그 돌고래 쇼 봐보세요. 돌고래 쇼 보면 다른 동물들의 쇼와 좀 다른 거는 돌고래 쇼는 진짜 얘가 사람이랑 완전 교감을 되게 그때그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은 기계적으로 강아지가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연습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돌고래 쇼는 실제로 얘랑 1대1로 약간 교감하는 느낌이 막 듭니다. 뭐라 이렇게 말하면 걔가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거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죠. 되게 똑똑합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돌고래가 만약에 지능의 문제였으면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우리처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집 짓고 이렇게 뭐 특강하고 있고 이렇게 특강하고 뭐 이렇게 인간 세상이란 게 연락하고 뭐 돌고래 전화하고 있고 뭐 걔네 뭐 초음파로 하니까 전화 필요 없나? 어쨌든 뭐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겠죠.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살지 않습니까? 지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욕구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음표. 우리는 왜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왜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이 물음표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아까 침팬지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의 침팬지가 과천동물원에 가면 있죠. 제일 가까운 데는 거기 이제 동물원에 가면 분명히 침팬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DNA가 99% 같은 존재예요. 똑똑하기도 돌고래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똑똑합니다. 걔네들이 거기 지금 앉아 있는데 때로 뭐 한 10마리가 앉았다고 칩시다. 10마리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마리한테 이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 있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내가 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았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막 하는데 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불현듯 한 마리가. 그러면 옆에 있는 애한테 말해줍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옆에 있는 애한테 또 얘기해 줍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우리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야, 이따가 사육사 점심주로 들어올잖아. 나가자 우리. 네가 뒤에서 잡고 네가 옆에서 치고 내가 열쇠 뺏을 테니까 나가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능이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더더군다나 성인 침팬지는 사람이랑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남자랑 무기 없이 붙으면 그냥 일반 침팬지가 이겨요. 죽어요. 사람은 훨씬 완력도 세고 점프는 한 3m쯤 하죠. 아파트 10층 올라가는데 10초면 올라갈걸요?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면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뭐 침팬지가 별로 없지만 그런 침팬지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침팬지들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너네 뭐하러 그러고 살아? 야, 뭐하러 숲속에서 그렇게 뭐 그러고 있어. 야, 오랑우탄 뭐 요새 뭐 그러고 있어. 뭐 콜탄 때문에 너네 맨날 그러고 힘들다는데 뭐 그러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좀 살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피곤해질 거면서 우리 입장에서 좀 피곤해질 거면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같은 종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때 왜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돌고래처럼 되게 똑똑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타협이라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지능이 초등학교 3학년 그 지능이 이게 좀 타협이 좀 안 되죠. 걔네들은 장난기도 많고 야행성이죠.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룬 영화가 있죠. 무슨 영화인가요? 네, 맞아요.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침팬지입니다. 이거 침팬지고 영화상에서 보면요, 얘네들이 어떤 세팅으로 나오냐면 사람이랑 그러니까 실제 침팬지랑 똑같아요. 얘네 예를 들면 실제 침팬지처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침팬지랑 똑같죠. 침팬지랑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거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얘네 종속되죠. 왜냐면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는 종이 있는데 신체적으로나 뭐로나 우리하고 대적이 안 돼요. 우리가 밀리는 거지 당연히. 얘네 족속되죠. 그죠? 영화상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200종 정도 되는 그 영장류, 적어도 뭐 강아지한테 물음표가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걔네들은 지능이 좀 낮으니까. 근데 침팬지 정도 되는 영장류한테 만약에 저 물음표가 어딘가에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존재 자체가 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하고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 대 종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나요? 예를 들면 사람, 우리만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지금 살고 있죠. 다행히 우리 선조들 중에 누군가에게 우연히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되게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 너무 춥잖아. 좀 불 켜면 좀 낫지 않을까? 야, 우리 멀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쟤한테 이렇게 좀 말이 안 가. 좀 말을 좀 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 전화기 만들고 나도 날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비행기를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다른 거랑 확 벌어진 시점이 그 물음표 때문인데
그게 우리 선조들 중에 누군가에게 우연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가 아까처럼 그 침팬지처럼 말하고 다니는, 야 뭐하러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인간 종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한테만 그랬을까요? 우리밖에 없었을까요? 그 물음표로 갖고 있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 영장류들 중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었던 종들이 있었어요. 여럿. 한 지금까지 결과로는 한 3-4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만 살아남아 있죠. 우리가 다 제거시켰습니다. 우리 종들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우리 종이 물음표를 갖고 있던 다른 종. 예를 들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혹시 이렇게 뭐 네안데르탈린 뭐 호모 무슨 뭐 이런 애들 있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뭐가 있는데 얘가 진화해서 예를 들면 뭐 네안데르탈린이 되고 걔가 진화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배웠죠. 지금 고고학적으로 연구되는 걸로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아이들한테 거짓말이에요. 네안데르탈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종이 있는 겁니다. 종이. 예, 크로만 용인도 있고 네안데르탈린도 있고 호모사피엔스도 있고 뭐도 있고 쫙 있는 겁니다. 걔네들 경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물음표를 거의 갖고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그 종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다 제거시킵니다. 다 멸종시켜요. 그런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밖에 없죠. 왜 안 멸종시키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음표로 갖고 있는 얘네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꽤 발전돼 있고 하니까 아 그래 어떻게든 뭐 통합, 화합, 뭐 이렇게 융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걔네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생의 길을 찾아볼 여지가 지금은 좀 있겠지만 몇백만 년 정도 전에 그런 존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걔네들은 대립하죠 당연히. 걔네들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되거나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거시켰죠 걔네들을. 그리고 나서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부터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 물음표를 갖고 있었던 종들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 갖고 있었던 종들은 당연히 부딪히겠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도 엄청 발전해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엄청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숲속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원숭이들이 살고 있을 때야 대립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그 물음표를 가지고 야 왜 우리가 이런 숲에서 이러고 살고 있어? 저 옆 숲으로 가자. 넓히자. 뭐 뭘 하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고 가면 어딘가에서 부딪히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완전 다 제압해가지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종속시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종이랑 좀 다릅니다. 모든 종이랑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역사적인 거죠. 그냥 그랬던 거죠. 뭐 이겁니다. 이 물음표 때문에 이 얘 때문에 정말 단순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왜? 라는 생각을 우리만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골치 아파집니다. 저 주인이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강아지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존재는 좀 우리가 약간 그 뭐라고 주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딱 독립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 시점에서는 우리 인간만 얘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발전이랑 진보를 합니다. 저 물음표를 갖고 있어야 발전이랑 진보를 합니다. 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왜 안 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얘가 나온 거겠죠. 이 마이크를 만든 거는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돌고래는 얘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왜라는 게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보와 진화는 그렇게 다르고요. 진보, 발전을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뭐 크로만용인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 다 제거됐고 이제 사람밖에 없어요.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발전이랑 진보를 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종은 이걸 합니다. 걔네들도 변해요. 걔네도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이걸로 변합니다. 문제는 얘랑 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대에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상상되십니까? 한 200년쯤 된 것 같은데 저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온 10년. 진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환경적으로 어때? 이거 다 제 거 이렇게 좀 차치하면 진보, 발전을 해가는 어떤 산물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데 우리 말고 다른 종은 다 진화를 해요. 어떤 종이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나 특강을 하러 다니는데 이 마이크가 다행히 발전, 진보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고 사람이 진화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걸 접근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되게 작고 금방 쉬고 뭐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제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제가 죽어야 됩니다. 너는 네 평생에 걸쳐서 목을 단련하거라. 그 다음에 죽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제 자식은 그걸 기억했다가 목을 단련하면서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죠. 걔한테 또 전달해 줍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유언인데 목을 넌 단련해야 된다. 목을 걔도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도 또 죽죠. 그 자식한테까지 또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죽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지나가면 목이 강한 자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진화입니다.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강한 애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가능합니다. 뭐 왜 안 되겠어요? 가능한데 문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변하려면.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 변해갑니다. 좋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지는 거죠. 세상이 계속 진보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발전이나 진보는 혁신, 도약이고요. 진화는 점진적인 변화인데 문제는 이 진보와 발전을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종이 우리밖에 없다는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니까 우리만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우리만 만들잖아요. 인간만.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확 바꾸는 거. 시간에 오래 걸려가지고 내 목이 튼튼해지는 거는 약간 뭐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내가 우선 죽어야 되니까 뭐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깃들게 됩니다. 위쪽은 좋은 거고 밑에 건 좀 나쁜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쁘다고까지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 진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발전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뭐 환경 운동이나 이런 거 교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나는 발전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없습니까? 모두 다 속물들이신가? 발전이 그래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 운동이나 환경 교육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발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장님도 약간 그런 쪽 아닙니까? 발전이 나쁘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발전은 되게 좀 이렇게 좁은 막 뭔가 산업화하고 뭐 이런 발전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발전을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발전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자제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진짜 발전이 없구나. 쓰면 안 되죠 그 말. 근데 썼다 치면 넌 진짜 발전이 없구나 라는 말을 썼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교사가 썼건 엄마가 썼건 아빠가 썼건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동료가 당신은 진짜 발전이 없구나 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내자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조금의 실망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 세팅은 완전 포기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은
욕도 아닙니다. 그런 세팅, 진짜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의 극한의 상황에서 쓰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진짜 파렴치한 놈이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진짜 바보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발전이 없는 걸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발전이 뒤로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전이 없을 뿐입니다.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정말 발전이 없군요 라고 말하는 거를 거의 완전 최악의 의미로 사용하죠. 우리는 발전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쓰죠.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제 욕도 안 해. 이제 너 애한테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끝났어 너는. 넌 진짜 발전이 없다. 끝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선생님 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선생님 정말 발전이 없으시네요. 끝내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죽을 때까지는 보지 말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인지할걸요. 정말 치욕스럽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발전이 없을 뿐인데 말로 치면 그만큼 우리는 발전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계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람이 약간 그런 존재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사실 뭐 가르치시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환경 철학이 약간 그렇기도 하죠. 내가 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아이들을 딱 대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능적으로 막 잘하시는 분이 더 잘 가르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래 지켜보면 그게 드러나죠. 저 사람의 철학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는가, 왜 그런가, 왜 사람만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왜 우리만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거를 알면 물론 모를 때랑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렇구나라는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죠. 문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혁신이랑 도약이랑 발전이랑 진보를 하는 존재인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 몸은 사실 생명체인 거예요. 뇌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생명체여서 진화를 우리 몸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이겠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 자체는 계속 그렇게 진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제 목이 진화하기를 제가 기다리지 않을 뿐인 거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뭐 목이 진화를 하든 뭔가 진화는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이미 진화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진화를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원하면 내가 팔이 지금 예를 들면 마이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팔이 3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팔이 3개가 될 때까지 진화를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죠?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를 개발해 가지고 여기다 달고 손 하나를 자유롭게 만들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그 발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은 여전히 진화의 중에 있죠.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로 우리 사람이 한 600만 년 정도 살았다고 보통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몸은. 그런데 최근 한 2000년간 우리는 이 진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물음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최근 한 2000년 정도 되죠. 굉장히 혁신적인 정말 다른 동물이라고는 완전 다른 그런 존재로 확 분리된 게 이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개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최근의 2000년은 0.03% 정도 됩니다. 사람이 산 그 기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이죠.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진화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생물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여기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냐면 밑에 있는 이 600만 년의 시점, 세상을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입니다. 뭐냐면요. 다시
이 기간 대부분, 사람이 살았던 이 기간 대부분은 어떤 기간이냐면 수렵 생활이죠. 수렵 생활. 수렵 채취를 했던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위에 한 2000년 이 정도나 돼야 뭐 농업도 좀 하고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물음표를 가지고 혁신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기간이죠. 이 기간입니다. 이 밑에는 수렵 생활이에요. 우리 몸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2000년 정도로는 우리 몸이랑 뇌가 진화가 될 정도의 시간은 아닙니다. 외부에 맞춰가지고 진화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진화잖아요. 아직 우리 실제로 뇌랑 몸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은 이렇게 변했죠. 이 차이가 뭐를 발생시키냐면 밑에 있는 이 기간은 현재랑 지금에 맞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수렵 생활. 위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 시간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렵 생활은 우리가 하나의 옛날에 수렵 생활하던 부족이라고 치면요. 남자가 너무 없지만 그죠? 이상한 부족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부족이라고 치고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수렵 생활은 자연에서 먹을 거를 채취하는 그런 데잖아요. 뭐 동물 같은 걸 사냥해서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사냥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사냥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나갔겠죠. 근데 이제 남자가 너무 지금 여기서는 남자 너무 적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남자 같은 여자분들도 같이 이제 꽤 나가겠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사냥을 나가면 뭐 이런 거예요. 수렵 생활이 저 지금은 막 개발을 한창 하고 있지만 저 옆에 벌판 뒤에 있는 뭐 야산 같은 데로 가는 거죠.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앞에 갑자기 풀숲이 싹 흔들려요. 사라락 하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 같은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뭐 잡아라고 해서 빨리 뛰어가서 잡든지 아니면 도망가.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죠? 뭐 지금 같은 이런 편안한 세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수렵 생활은 야생의 생활이니까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잡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딱 풀숲을 헤치고 딱 갔는데 다행히 뭐 사슴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마리 잡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풀숲을 헤치고 딱 들어갔는데 뭐 호랑이, 뭐 사자 이런 애들이 이제 있다고 칩시다. 뭐 멧돼지, 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우, 미안. 하던 거에 너희들을 어쩌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또 사냥을 나가고 이런 게 안 되겠죠. 그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잡아먹히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 나갔던 남자들이랑 남자 같았던 여자분들이 다 죽으면 남아 계신 여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600만 년의 삶은 모든 게 다 현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에 집중하면 사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사냥을 나갔는데 싸우고 나왔어. 남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와중에도 여자분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웠어. 아내랑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냥을 하면 죽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 순간 저게 호랑이인지 저 풀숲 흔들리는 거 요즘의 상황 요즘의 시기 지금 뭐 어제 봤었던 동물들 이런 걸 막 다 순간적으로 딱 결정해가지고 그것만 보고도 먹을 거구나라고 빨리 판단을 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면 뭐하지? 다음 달에 아버지 제사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세팅에서는. 그죠?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 걸 다 배제시키는 거죠. 과거, 미래는 다 배제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 부족을 이끄는 리더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600만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겠죠. 자식을 못 남깁니다. 막 뭐 걱정하는 사람들, 야 이러다가 사슴이 내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신랑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사슴을 그냥 얘가 사라지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잡아와야지. 그러고 나서 부족을 이끌어야지. 뭐 걱정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가 매력적이겠습니까? 결혼을 못 해요. 자손을 못 남깁니다. 그게 진화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진화했습니다. 6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이랑 뇌는 이거에 아직도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으로 돌리면요.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 위에 있는 2000년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세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삽니다. 농업 이후로 그렇습니다. 수렵 생활을 벗어난 이후로는 다 그래요. 씨 왜 뿌립니까? 그 씨 뭐 지금 뿌린 다음에 지금 먹으려고 뿌립니까? 미래죠. 10달, 몇 달 후를 위해서 지금 행동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죠. 산업 시대 이후 지금 산업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지금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가면 이건 끝날 거고 이 과정도 언젠가 끝날 거고 이게 끝나면 뭐 그래도 내가 이 센터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어도 뭐 좀 이렇게 뭔가 좋아질 거고 미래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죠. 학생들 왜 학교에 갑니까? 몇 년 있으면 졸업은 할 거고 그러면 대학을 갈 거고 대학생들 왜 대학교 열심히 다닙니까? 즐거워서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거고 취직을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을 할 거고 공무원이 되면 그래 공무원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어떻게 올라갈 거고 뭔 얘기냐면 현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세팅은 지금은 모두 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세팅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지금의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거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줍니다. 정말 고등학생인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년을 열심히 공부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잘한다. 열심히 해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잘 사는 애죠. 반대로 지금을 열심히 사는 애들.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싶은 애들한테는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걱정하죠.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몸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러면 아직 진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고등학생이라면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다는 거 자기도 압니다. 부모님도 뭐 요구하기도 하지만 나도 알아요. 당연히 뭐 서울대학교 가고 연대 고대 가면 좋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안 하죠. 뭐 선생님들은 좀 다릅니까? 대표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좀 덜 먹으면 예쁜 몸매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해 주거나 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걸 압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럼 그걸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먹습니다. 그죠? 먹어요. 있을 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먹자마자 후회합니다. 먹자마자 뭐 정말 1초의 만족감이 더 가지도 않아. 숟가락을 놓으면서 후회하죠. 이렇게 놓으면서 먹으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거죠. 왜 그럼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그런 예쁜 몸, 뭐 건강한 몸, 건강한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행동하는 거를 권장받죠.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보통은 미래를 세팅 상정해 놓고 현재를 움직이면 보통 좋아요. 미래가 당연히 좋은 걸 상정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게 우리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다이어트 막 쉽게 하십니까? 그냥 웃으면서 당연히 내가 김태희 정도 몸매는 뭐 세 달이면 만들지. 세 달 있으면 막 김태희 몸이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남자들 그렇게 됩니까?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으면요 0.03%인 이상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상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기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남자들은 전사가 됐거나 아주 멋진 그런 가정 운영하는 사람들 현재에 딱 집중해가지고 의사결정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상한 데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미래를 상정해 놓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결혼을 못했거나 사냥하다 죽었거나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남자들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안 피우면 좋다는 것도 알죠. 특히나 요즘에 뭐 이상한 광고가 막 나오면서 폐암 환각 주세요. 막 이런 광고들을 막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미래가 너 이거 피우면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라는 메시지예요. 압니다. 짜증 나니까 더 피우죠 막.
남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래가 상정이 되고 그게 바람직한 거라는 걸 알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정말 좋은 미래를 다 상정하고요. 모두 다 예측합니다.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살이 빠져서 예뻐질 거라는 걸 몰라서 그걸 먹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걸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담배를 피워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당연히 시험 성적을 못 받을 거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예측됩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는 모두 다 합니다. 관점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다 행동하죠. 다. 네, 다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철학입니다. 긍정적인 철학이에요. 야,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지? 다 그런 거잖아요. 환경 철학이라는 게 몽땅 다 그런 겁니다. 뭐 지구를 위해서 혹은 뭐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와 똑같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데 가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지만 지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미래를 상정합니다. 다. 앞으로. 먼 훗날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집중하도록 진화했어요. 이 딜레마가 있는 철학적인 딜레마. 철학과 실제 딜레마죠. 밑에 보면 남자는 더 하면서 울고 있는데 남자는 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남자 같은 여자분들이 사냥을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사냥을 했겠죠. 남자들은요 실제로 초 단위로 죽고 살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호랑이면 죽는 건 순식간이에요. 정말 초 단위로 죽고 삽니다. 훨씬 더 현재에 민감하죠. 여자들도요. 남자들이 사냥 나갔다 다 죽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이 유지가 될 리가 없죠. 어떻게든 와해되고 죽을 텐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몇 주? 뭐 길면 몇 달? 이 정도의 시간은 여자들한테 좀 더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남자가 조금 더 현재에 민감하죠. 여자들은 그래도 몇 달 정도의 유예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그렇게 진화를 해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팅,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움직여야 돼라는 이 세팅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 모두 다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몽땅 다 힘들어하는데 특히 남자는 더 힘들어합니다. 왜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몽땅 앉아 계신가요? 왜 뭐냐면 환경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성비를 보세요. 여성이 훨씬 많죠. 대표적인 그 두 그룹 교육 환경의 영역은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비로 보면 남자보다는.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지만 미래를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미래를 다루는 전형적인 영역이 교육이에요. 미래는 지금을 위해서 교육은 지금을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도. 너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뭐 운동을 하는 것도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교육, 환경 더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다루는 아주 전형적인 영역이에요. 아까 다시 남자 여자 문제로 돌아가면 남자는 미래를 못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여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여자들도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힘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미래를 잘 못 다루는 거죠. 미래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매하나인데 그냥 남자 여자를 굳이 비교하면 남자가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루는 전형적인 영역에 가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뒀던 사람은 다 죽었어 옛날에. 찌질이 같은 남자여가 다 죽었어.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이 차이가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 시작점이면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교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철학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철학을 갖습니다.
환경 철학, 미래 긍정적인 미래를 상정하고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죠. 대부분은 그런 철학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좋은 미국, 좋은 지구, 좋은 미래를 상정하는데 그걸 누가 굳이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다 자동차 타고 다녀. 뭐 현실적으로는 다 막 안 해. 미래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왜 그럴까? 를 생각해보면 그런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현실이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상한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진화가 미래를 잘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잘 움직이는 사람들,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몇만 년 정도 더 가면, 그리고 다행히 그때도 사람들이 살아 있다면 그때는 아마 우리 몸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움직이는 거에 진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어지간히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 못합니다. 좋은 직장 못 갔죠. 감옥에 가요. 잘못하면 죽어요. 진화죠 그게. 미래를 잘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 사회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돈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혼 잘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뭐 뭘 포기해야 됩니다. N포 세대랍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결혼이고 뭐고 못합니다. 자손을 못 남겨요. 그 사람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잘 못 다룬 사람들일 경우가 많죠. 지금 세팅에서는. 시간이 오래 가면 당연히 그렇게 미래를 잘 다루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화되면 이제는 그때는 야 지구가 지금 300년 후에는 CO2가 지금 이제 400ppm에서 500ppm 넘어가고 있는데 300년 후에 좀 위험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들 그래야겠다. 다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야 너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애가 깜짝 놀라서 눈물 흘리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울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3년 동안. 다른 애들은 몽땅 다 공부하고 있고 이미. 그런 세팅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이 기간. 우리가 이상할 때 태어났고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이 기간. 이 두 영역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뭐 결혼들 많이 하셨을 거고 남편분들이나 혹은 좀 젊으신 분들 남자친구 남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왜 내가 술 먹고 들어오거나 이런 게 싫다고 했는데 주구장창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올까? 혼나요? 그럼 또 싸우고서 뭐 하고 다음에 또 그래요. 애들도요. 잘 보면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인데 정말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즐겁게 다른 걸 하는 거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세팅에서는 여자들한테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미래를 상정하잖아요. 그걸 잘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걸 못하면 잘못한다고 하고. 근데 남자랑 여자랑 그냥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그걸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공부, 교육, 남자랑 여자랑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면 남자는 경쟁이 안 됩니다. 여자한테. 그걸 못하니까. 앞으로 뭘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이거 못하니까. 그죠? 우리 남자들 불쌍합니다. 되게 불쌍한. 뭐 사실은 여전히 기득권층이고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세팅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움직이는 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좀 더 오래 진행되면 아마 남자들은 밀릴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진화가 상대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밀려요. 그래서 고시 과반수 이상 여자가 넘어갔죠. 모든 고시 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강합니다. 그거는. 그 남자랑 여자랑 비교한다면 굳이.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 술 먹고 놀고 띵가띵가 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남자가 더 많아요. 이상하게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여자들도 있지만 남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상대적 여학생들은 미래에 조금 더 잘 그래도 선생님 말을 들어줘요. 조금 있으면 끝날 거고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학생들이 좀 더 낫죠. 남학생들은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 이게 지금 정말 앞을 생각하는 걸까 싶은 것들이 남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신랑분들이나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아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개 책임이 아닐 개 신랑분이면 개가 아니죠. 그분이나 혹은 그 아들 개 책임이 아니고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리고 얘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좀 넓은 마음으로 어차피 여자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여자가 이길 겁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가면 또 그런 성향이 다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점점점 여성이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은퇴하신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 거의 여자들이 장악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미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했고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지. 조금 더 집을 챙겼어야죠. 조금 더 애들을 챙겼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눈으로 뻔히 보면 나보다 먼저 은퇴한 사람이 밥도 못 얻어먹고 맨날 구박받으면서 이렇게 눈 뜨면 눈 떴다고 혼나고 눈 감았다고 혼나는 그 생활을 알면서도 본인이 그러면 그걸 자기는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좀 하다못해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밖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진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이렇게 막 미래를 위해서 막 모두 다 열심히 살지는 않죠.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다이어트 힘든 거로 제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좀 되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밀렸고 이제 앞으로 계속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들 있는 분들은 되게 고민거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여자들이 없는 데로 보내? 그래서 막 남고 보내는 사람들 막 있죠. 실제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랑 섞이면 지금 세팅에서 경쟁이 안 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밀리니까. 그럼 남자 어떡하나요, 우리? 네? 여자를 잘 모시고 살아라고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돼요? 말로 안 될 걸? 뭐 그거 우리 남자들이 몰라서 그러고 있나? 우리 여자들 떠받치면 훨씬 행복하다는 거 우리 알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지 말했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 기본 하드웨어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혹시 자제분들이 아직 좀 어리거나 가능성이 좀 있거나 아직 결혼 전이거나 그러면 남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월등합니다. 여자들에 비해서. 왜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죽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훨씬 장기적인 거를 커리어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남자들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 경쟁에서는 여자가 월등해요. 대신 순간적인 집중력 싸움에서는 남자가 월등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걸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뭔가를 그나마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여자가 훨씬 많지만 세계적인 셰프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디자이너는 여자가 훨씬 많은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부하는 그룹에서 예를 들면 뭐 고시 패스하는 게 과반수 이상이 여자가 넘어섰죠. 상위 10% 이내는 그래도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자가 뭐 천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자기가 무언가에 꽂히는 게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은 그게 이상한 거에 꽂혀서 문제죠. 뭐 게임에 꽂히거나 뭐 여자에 꽂히거나 뭐 이래서 문제인데 근데 간혹 가다가 긍정적인 거에 꽂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 그런 애들은 그렇게 대성하는 거죠. 대신 그거 이상한 데 꽂혀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꽂힌 게 정말 무슨 범법 행위이거나 이런 거면은 당연히 돌려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더 맞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특히 남자아이들은 예를 들면 백종원은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백종원은 어느 시점에선가 요리에 꽂혔겠죠. 아마 지금 백종원 나이를 상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꽂혔을 텐데 백종원이 어렸을 때 그 시기에 요리에 꽂힌 남자 젊은 애 아마 엄청 욕먹었을걸요. 뭐 주변에서 넌 뭐냐 넌 그랬을까 얼마 찌질한 놈이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진짜 야 너는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냐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하지만 백종원은 그거에 꽂혔으니까 그대로 간 겁니다. 그죠? 주변에서들 뭐라고 했겠지. 하지만 그런 거 누가 지지해줬을 수도 있고 부모님 중에 누가 괜찮아. 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걔는 걔가 아니죠. 그분은 그 요리에 꽂힌 거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에 꽂히는 성향이 엄청 심해요, 남자는. 그리고 그게 좀 긍정적이라면 격려해주면 정말 수준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예를 들면 되게 나이 들어서도 애같이 굴죠. 남자들이 되게 애 같은 성향을 갖잖아요. 그래서 막 장난감 사고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모으고 막 꽂히고 막 이런 거 그런 성향을 굉장히 갖는데 그거를 막기가 어려워요. 이게 막는다고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골프에 꽂힌 사람을 골프를 못 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축구에 막 조기 축구를 집에서는 막 애 둘 막 나고 뭐 울고 있고 막 이러는데 조기 축구 한다고 옷 입고 막 멋있게 입고 막 축구화 신고 있는 그 남편을 말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게 꽂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거에 집중할 때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일 뿐이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자들이 오해하는 게 그렇게 애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조기 축구를 한다고 나가고 있어. 나를 싫어 우리 애를 지금 무시하나 나를 무시하나 우리가 축구에 밀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선 축구에 꽂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냥에 나갔을 때 그거에 꽂혀 있지 않으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걸 다 배제시켜요. 남자들은 전형적으로.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인 거라면 격려해 주는 게 훨씬 나중에 대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되도 않는데 얘가 막 뭐에 꽂혀 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돌려서 막 수학 공부, 영어 학원 보내고 그건 여학생들은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학생들이라면 별로 가능성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얘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우리는 좀 그런 걸 잘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제분들 남자들 키울 때는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면 특히 저학년들요 이런 애들 있어요. 막 이상한 풍뎅이 같은 거에 꽂혀가지고 막 풍뎅이만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공룡에 꽂혀가지고 막 공룡 이름 200개 다 외우고 어렸을 때 모습과 컸을 때 발톱 크기까지 외우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여자보단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되게 드물어요. 여학생들은 보통은 둥글둥글하면 이렇게 약간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하지만 게임 남자들은 빠지면 무슨 프로게이머가 될 것처럼 게임하잖아요. 얘네들이 넌 프로게이머 되려고 그러니 막 그냥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죽을 것처럼 하잖아요. 게임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의 관점에서야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뭐 그렇지만 백종원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 요리하는 남자는 정말 어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찌질이 같은 놈이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은 변하는 거고 무언가가 이렇게 꽂혀 있는 애를 그래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자, 환경 철학이라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심층 생태주의, 뭐 가이아 이론, 예를 들면 동물 보호적인 관점, 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리면 환경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관점인 거예요. 미래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관점인 거예요. 환경 철학이라는 거는. 그게 기본적인 모든 환경 철학의 관점들을 다 뭉뚱그리는 이 미래라는 건데 이 관점이 기본적으로 딜레마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지간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쉽지가 않죠. 뭐 다이어트, 담배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보 전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아이들 오면 저희 기후변화체험 교육관에서도요 교육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뭐 기후가 뭔지 아니? 날씨가 뭔지 아니? 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다. 뭐 CO2 온실가스 그게 뭔지 아니? 이런 걸 계속 전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면 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는 걸 몰라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는 거는 모르는 것보다 뭐 좀 나은 측면이 있지만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 교육 같이 미래를 다루는 영역은 더 그래요. 알아가지고 지금 당장 써먹는 건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환경이나 이런 관점들은 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다고 해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실제로 하려면 다른 변인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건강한 거고 내가 예뻐지고 하는 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 모두 다 다이어트 못합니다. 그 와중에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요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지간히 강한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3달 앞두고 있건 남자친구가 나 뚱뚱하다고 헤어지자고 했건 뭔가가 필요해요. 어지간히 독한. 그래야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건 간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교육도 똑같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로 애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안 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과 행동의 관점에서의 그 괴리와 딜레마를 잘 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요.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얼핏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철학적인 말 그대로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다음에 와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한다고 하고요. 인구 과잉에 대한 교육을 예를 들면 내가 한다. 그러면 인구 사람이 많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나요 저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 전달로는 아무도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끝. 담배가 몸에 안 좋아. 그래? 그 얘기 들으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인구 과잉에 대해서 교육한다면 뭔가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이나 생각하는 철학이랑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고 사람의 세팅이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지간히 세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구 인구는 몇 명인가요, 선생님? 70억. 조금 늘었습니다, 그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지구의 인구는 75억 명입니다. 놀라시는 분도 있네요. 맞나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는데 이렇게 더 나라는데 뭐냐면 역시나 정보만으로는 큰 임팩트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임팩트가 있죠. 많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75억이면 아파트 한 10채 값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별다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방법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지구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선생님? 왜 교재 다 펴고 있나요? 덮으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부터 100년 전 덮고 계신 분 지구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예상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저 컨닝하고 계신 분들 말고는 모릅니다. 100년 전. 지금이 75억 명. 어쨌든 상상해야 되는 거는 그 사이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100년 전 지구 인구는 15억 명이었어요. 300년 전 지구 인구는 약 10억 명이었고요. 400년 전 지구 인구는 약 8억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됐겠죠. 문제는 최근 여기입니다. 최근 100년간 그 전 100년간에 5억 명이 늘었죠. 그 전에 300년 전에서 200년 전에 2억 명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5억 명이 늘죠. 근데 갑자기 60억 명이 듭니다. 조금 여기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이게 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변화의 패턴이 만약에 유지된다면 이게 유지된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2114년도의 지구의 인구는 약 675억 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늘어나는 숫자 자체가 10배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하급수의 계산으로 60억, 600억 너무 많이 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변화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가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인구가 많은가 적은가 잘 모르고 난 또 인구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구가 실제로 현재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게 문제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지금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를걸요 다들. 20억. 지구 인구가 지금 75억 명인데
그래도 좀 힌트를 좀 활용하셔야죠. 1, 2, 3, 4, 5번에서 찍을 때 보통 1번이랑 5번은 진짜 아니야라고 제껴놓고 3개 중에 찍어야지.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찍습니까? 그럼 공부 못하는데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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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인구는 현재 중국의 인구는 약 15억 명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많은가요? 많아요? 중국 가보신 분 많죠. 사람 많긴 하지만 뭐 땅이 크니까. 100년 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15억. 지금 중국의 인구는 15억. 이건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100년 전에는 지구 전체에 15억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중국에만 15억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이상한가요? 좀 이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안 이상한데라는 분이 있다면 그럼 이 패턴이 유지된다면 100년 후에는 중국에 몇 명이 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지구에 네 갑자기 막 논리 막 이런 100년 전에 지구 전체에 15억 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만 15억 명이 살고 있고 이게 안 이상한 일이라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거고 그게 안 이상하다면 그러면 100년 후에는 다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중국으로 모인 거잖아요. 15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 75억 명이 다시 중국으로 모이면 되죠. 그러면 안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지금 15억 명이 사는 게 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중국에 75억 명이 사는 걸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전체 사는 사람이 다시 중국으로 모이는 걸 상상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우리도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인구 변화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그냥 단순한 75억 명이 뭐 많아 중국에 15억 명이 많아 저거 이거는 막 뭐라 합니다. 뭐 우리 저출산 국가잖아. 뭐 중국은 그래도 뭐 가봤더니 땅 넓던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이게 좀 그런가 아닌가 좀 애매한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내가 다이어트를 하게끔 만들려면 조금 더 구조적인 어떤 임팩트나 외부에서 그걸 하게끔 만들려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애한테 다이어트를 하게끔 만들려면 금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으면서 뻔히 알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게 만들려면 어지간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되게 치밀하고 아주 구조적이고 그렇죠? 아주 센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교육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되죠. 환경교육은 될 거라고 믿으시면 큰 착각입니다. 환경은 될까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축구를 하고 있는 애들에게 일주일 후가 예측되는데도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애들에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들한테 100년 후에 지구를 위해서 네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걔네들한테 웃기게 들리겠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3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를 알고 있는 애들에게 그런데 걔가 공부를 하고 있는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도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알지만 그런 애들에게 3년 후가 예측되지만 하지 않는 애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웃긴 얘기입니다.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 전달하면 될 거라고 믿으면 그냥 강사료 3만 원 받고 집에 가서 빨리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무런 임팩트도 없고요. 교육적 효과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야 너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후담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아요. 이것도 남편한테 이것도 안 좋아. 당신 피지 마라고 얘기하면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치면 그게 그냥 0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죠. 다행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짜증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몰라서 지금 담배 피워? 당신 말 그만 좀 하면 안 돼? 다이어트 뚱뚱한 여자한테 야 너 다이어트 하면 진짜 예뻐지고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질 텐데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한 막 사례 막 보여줘요. 딴 나라의 사례 막 우리나라 사례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 친구야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합니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왜 이렇게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냐고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를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그게 미래를 다루는 일인데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냥 그것만으로 얘가 안 변해도 그래도 난 할 일 했고 정보 전달했으니까라고 하면 진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것만 못한
지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걔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걔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대부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걔한테 예를 들면 건조하게 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라고 그냥 전달하면 걔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아빠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대중교통 안 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맥락이. 이 현상과 철학적인 그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자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잖아. 다음 날도. 야 너 3년 동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잖아. 그 다음 날도. 좋은 대학 가서 너 남편이 변하잖아. 남편이 직장이 변해. 남편의 얼굴이 변해.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선생님들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짜증나죠.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더러워서 학교 안 나와 막 그다음부터 막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잘 구조해서 전달해야 돼요. 뭐 하나를 전달할 때 작은 정보라도, 아주 작은 정보라도 환경과 관련된 거라면, 교육과 관련된 거라면 그거 자체가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잘 조직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어려울걸요? 힘드실 겁니다. 네, 되게 그래요. 저도 어렵겠죠. 제가 예를 들면 환경 철학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심층 생태주의는요,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주된 연구자는 누가 있고요. 그 관점에는 어떠한 게 강조점이 있습니다라고 교육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돼요.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재미는 없겠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육이 그러니까. 그죠? 나가면서 아무런 임팩트는 없습니다. 역시나 그렇지. 그래. 똑똑한 사람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더 그렇지. 하지만 내가 환경 철학에 대해서 아는 거랑 내가 환경 철학적인 관점이랑 세상을 이해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팩트가 없죠. 뭔가를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되게 잘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걸 전달하려면, 이왕 그걸 하려면, 내가 그냥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그냥 15만 원 강사료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한 3시간 보낸 다음에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보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그냥 한 번 더 들으면 좋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들으면 보통 안 좋습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구조하는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남자가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끝나면 저 황망하죠. 정말 되게 황망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어요. 남편 답이 없고 아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황망합니다. 딸만 이제 기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딸 잘 키워야 돼. 우리 딸. 그래 너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딸도 없으면 망한 거죠. 뭐 아들만 둘이면 길거리에서 죽는다면서요. 근데 그래요. 아들만 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방법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메시지. 그렇구나. 남편들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들 그래 안 바뀌는 분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축구를 하러 나가는 누군가 있다. 골프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 미친 듯이 골프를 쳐요. 왜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주변에서 보면 가족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다른 걸 안 보는 거니까. 집에 있는 나, 애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워요.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더 합니다. 잘못하면 튕겨 나가요. A씨 하고 튕겨 나갑니다. 잘못하면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해결하려면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 너 골프 좋아해? 그러면 토요일 날은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24시간은 골프만 쳐.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그러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들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꽂혀 있을 뿐인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그게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면 차라리 야 너 그러면 낮에는 필드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6시간 치고 밥 먹고 저녁에 다른 사람이랑 또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3시간 딱 쳐. 하루 종일 그냥 골프만 쳐.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라고 해도 어차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쳐. 놔주는 거죠. 대신 토요일 하루는 놔줄 테니까 다른 날은 조금 덜 쳐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그렇다는 거 내가 아니까 남자가 그렇게 생겨본 걸 아니까 차라리 놔주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도 치면서도 좀 미안해. 어느 순간순간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막 치면서도 나이스 샷 하면서도 그래 내가 10시간째인데 지금 이거 들어가면 좀 그래 그래도 내일은 애들이랑 그래도 잠깐이라도 뭐 공원이라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너 그러지 마. 너 또 그랬니?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너 내가 싫어하는 거 몰라? 알아? 살아? 말어? 이런 얘기를 해봐야 다 알아요. 그거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상황에서요. 제가 아까 인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막 적절히 섞으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인구가 많아요. 75억 명이에요. 중국은 15억 명이나 된대요. 되게 많죠? 네, 넘어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구조적으로 하면서 그 일을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남자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막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없으면 교육이 거의 실패합니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남자애들 몰려오면 답이 없어. 그냥 차라리 놀게 해주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막 삐뚤어져요. 막 삐뚤어져. 막 화내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0분이고요. 이 정도 타이밍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 다음에 와서는 아마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뭔가요? 과목이 앞에 있지 않나요? 맨 앞에 목차에 있을 텐데. 지도 방법. 네, 지도 방법. 되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정보 전달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실질적인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들으시기에는 뭐 즐거웠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라는 걸로 넘어가면 또 조금 여전히 막연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 아주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의나 수업을 준비해 가는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주 후인가요? 네, 아닌가요? 다음 주요? 일주일 후에요? 또 와야 되는구나. 다음 주. 네, 그러게요. 이게 오는 게 멀고 쉽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